교육청 입찰비리 수사가 내부 유출자를 찾는 데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까지 지났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다 보니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공영시설 확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95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532명, 충주 152명, 제천 49명, 단양 4명, 음성 54명, 괴산 17명, 진천 71명, 증평 24명, 보은 9명, 옥천 18명, 영동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4,182명, 누적 사망은 135명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지만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암수범죄.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숨은 친족 간 성폭력이 대표적입니다. 가족의 방관과 설득으로 묻히기도 하고 어렵게 말을 꺼내도 공소시효가 지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친족 성폭행 피해 생존자라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37살 하윤 씨는 어린 시절 악몽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시작된 아빠의 성추행은 중학생이 돼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도 알고 있었지만 아빠를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위치에선 주는 사랑의 권력은 저를 당연하게 길들여왔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던 날이 되자 성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용기 내 취재진 앞에선 또 다른 피해자도 어릴 적 4살 터울 오빠의 성폭력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었을 때 말을 했었고요. 이때 무시를 한번 당했고 10대 후반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무시를 당했고 그래서 지금 30대 중반이 되어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의 끈을 놓기가 힘든 유년기에 발생하고 범행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통 성인이 되고 나서야 첫 상담을 받거나 신고율이 다른 범죄보다 떨어집니다. 법적인 대응이 다른 폭력보다가 친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머지 가족들 앞으로 미래도 달려있고 참다 나중에 그래서 50대 이때 돼도 상담 전화 막 하시는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불과 10년. 스스로 힘을 갖춘 성인이 된 뒤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없애고 범죄를 은폐한 가족을 처벌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 최근엔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후유증 진단 시점부터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란 것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서 고발하고자 하면 공소시효라는 사법적인 제도 안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친족 성폭력 생존자라 부르며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광화문 시위를 매달 이어가고 있습니다. 친족 간 성폭력 가운데 강간, 강제추행은 지난 4년간 1,700억 건. 그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삶의 목적을 생존이라 말하는 현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부 입찰 정보를 빼내 업체들의 납품 계약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내부 정보를 유출한 도교육청의 직원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MBC 취재 결과 고발 1년 반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도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처벌은 공소시효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늑장 수사로 도교육청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2015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충북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납품 계약을 14개 업체에 알선하고 4억 원 넘는 대가를 챙긴 브로커에 대한 1심에서 도교육청의 내부 정보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이 보유한 경쟁업체 가격조사표와 비교표는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되는 정보였지만 이 브로커와 동업자는 도교육청 내부 자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로커와 동업자가 받은 가격조사표 등 도교육청 내부 자료 4건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유출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짧은 기간에 반복됐다면 그 4건 전체의 하나의 행위로 봐서 그 마지막 문건을 발송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4건 전체 행위가 그때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MBC 취재 결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가격 비교표와 가격 조사표는 2016년 3월에 마지막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하면 문서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3월까지는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납품 비리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건 2년 전인 2020년 2월. 하지만 브로커와 도교육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과 9월에 이뤄졌습니다. 고발한 지 1년 반이나 지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해당 증거를 확보했을 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뒤였던 겁니다.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 청주지검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줄 순 없다면서 다만 고발장이 접수된다고 해서 바로 수사나 압수수색을 진행할 순 없고 진술 조사 등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추가적으로 도교육청 내부 정보 유출 정황과 자금 흐름 등을 살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들에 이어 충북교총에서도 김병우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개인 비리로 일축했던 김 교육감과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 원칙에도 불구하고 충북 지자체 공용 차량 대부분의 보험 가입이 수의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신 청주시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청주시 공용 차량 627대 가운데 수의 계약으로 보험을 가입한 차량이 84%에 이른다며 특혜 시비가 뒤따르기 쉬운 수의 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영신 의원은 또 충청북도는 89%가 수의 계약, 충주와 영동을 뺀 나머지 시군은 100% 수의 계약으로 차량 보험사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도 공용 차량 보험 가입을 공개 입찰로 진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 당시 운행 제한 명령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처음으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10일 도심 주요 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운행 사실이 확인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7대를 적발하고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시행 당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지난 2020년 9월 시작된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해에도 2차례 발령됐지만 이틀 모두 휴일이어서 실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비슷한 파생 스포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프와 같은 규칙이지만 거리가 짧고 골프채인 클럽도 하나만 있으면 돼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파크골프가 중장년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공영 파크골프장 확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2달 동안 휴장에 들어간 충주 단월의 공영 파크골프장. 바로 옆 잔디 공터에 3355 무리를 잃은 골퍼들이 공을 치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뚝방길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 겨울철 한정적으로 휴장을 한 건데 정식 구장 옆 공터에 하나둘 모여 연습을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갇혀서 있어야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사실 정식 구장은 아닌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죠.
몰려드는 사람의 아예 파이프통에 비닐 깃발을 꽂은 임시홀까지 등장했고 임시 폐쇄했던 주차장도 결국 개방됐습니다. 영하의 날씨 휴장 기간에도 하루 평균 수백 명이 몰려드는 이유.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이만한 야외 운동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까지 맞물린 열풍에 전국적으로 정식 등록된 동호인만 최근 1년 사이 35% 늘어 6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한 60 가까이 되면은 모두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 관리도 하고 이래야 사람이 활기 있게. 전국적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지자체마다 시설 확충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최대 규모로 54홀이 증설된 충주에선 북부 쪽에 신규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음성 제천에서도 신규 파크골프장 확충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수천만 원의 상금을 걸고 전국 대회를 연 강원도 화천군은 숙박객에게 골프장 이용료를 받지 않는 등 겨울 축제인 산천어 축제를 대신할 관광 상품으로 파크골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우리도. 1박 2일 자고 2박 3일 자고 그렇게 합니다. 정식 구장이 아닌 곳에서 연습을 하거나 각기 다른 동호회비를 둘러싼 민원 등 일부 잡음도 나오고 있지만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스포츠 복지에서 파크골프 확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제천 3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쿠팡 제천 첨단물류센터가 이달 중 입주 계약을 맺고 올해 말 착공합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는 오늘 제천시를 찾아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물류센터 건립에 제천시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청도 지역을 전담하고 수도권 물류를 지원하게 될 쿠팡 제천 물류센터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 15분쯤 충주시 칠금동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바깥에 쌓아놓은 폐기물이 불에 타 건물로 옮겨붙지 않도록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청부터 육거리까지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중앙동 등 원도심 주민 50여 명은 청주시청 본관 앞에 집결해 원도심 경관을 이유로 특정 지역의 개발만 제한하는 건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고 원도심 슬럼화만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남주동 일대에서 40층 가까운 고층 아파트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자 원도심 경관 보존을 위해 건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신축 공사가 늦어지면서 결혼식 일정에 차질을 빚은 예비 부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신축 중인 청주의 한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 부부 100여 쌍은 완공이 석 달가량 미뤄지면서 일방적으로 예식 연기나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예약을 취소한 모든 고객에게 계약금을 100% 환불하고 공사가 추가로 지연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50%로 높여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체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력과 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공사가 늦어졌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사로 알려진 이시영 박사가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 자격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오늘 친환경 농업 관계자와 농업 유튜버 등 4명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엑스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박사는 코로나19로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기농 엑스포가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괴산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7일 동안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을 주제로 4차 산업과 연계한 유기농 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음성군이 드론 실증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극동대 아이온 등 5개 드론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성군은 지역에 최적화된 드론 활용 사업을 발굴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드론 실증 사업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은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것으로 충북에는 아직 선정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